20대 후반에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그 내부의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집안 사정이 트라우마가 되어 학창시절에는 한 번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본 적도 없었고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평생 나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정말 다행히도 좋은 사람은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유받았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고 집에서 나와 쭉 독립해서 살면서 이젠 다 극복하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치가 떨리네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아빠가 큰 문제이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어요. 평소에도 그리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완전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애써 잊고 살았는데 정말 옛날에는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심했는데 엄마 얼굴에 매일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저희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우는 소리 곡소리가 온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동네 주민들이 참다 못해 경찰을 불러서 밤중에 출동했던 적도 많았지만 경찰들은 집안 가족 문제까지 깊게 관여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나마 딸인 저한테까지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엄마나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은 아빠한테 많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한테 차라리 아빠랑 헤어지고 우리 세 식구 따로 나가서 살자고 이야기했었지만 저희 엄마는 아빠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엄마도 이혼하겠다, 이제 앞으로 아빠랑 같이 안 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날이 되면 말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다 나가면 너희 아빠는 혼자서 어떻게 사니? 나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평생 직장을 가져본 적 없고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면 먹고 사는 것이 큰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욕먹어가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빠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셨고 저와 동생에게 어떤 사과도 없는 아빠를 대신해 항상 엄마가 사과를 하셨습니다. 분명 제 생각엔 잘못한 건 아빠였는데 엄마가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린 마음에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왜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한 가지 더 어이없는 사실은 우리 아빠는 밖에서 남들에게, 특히 친가 쪽 친척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동생에게는 공부할 때 필요한 참고서 살 돈도 주려 하지 않았지만 사촌동생들을 만나면 아빠 지갑에서 10만 원씩 꺼내주더라고요. 동생과 저는 30살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10,000원이 넘는 돈이나 물건을 선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돈을 거리낌 없이 쓰고 고모들이 주식으로 큰돈 날려서 고모부 몰래 빚을 갚아야 할 때도 아빠가 뒤에서 다 갚아주는 등 대인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 항상 엄마와 저희 형제들에게 너희는 아빠한테 참 잘해야 한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또 없어. 라는 식으로 완전 헛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저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아빠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자 쇠귀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였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엄마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항상 빨리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고 싶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 지역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빠한테 첫 등록금을 지원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 걸핏하면 돈으로 협박을 하셨어요. 주말에 당장 안 내려오면 다음 학기 등록금은 없다. 이미 예전부터 주먹이 아니면 돈으로 식구들을 자주 협박하셨고 엄마와 저희들에게 집에서 쌀만축 내는 밥벌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정도였죠. 저는 순전히 집에 다시 들어오기 싫고 아빠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할 정도였어요. 특히 대학교 방학이 되면 오전에 편의점, 오후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을 해서 돈을 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빠에게 등록금 내달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 힘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죠.
당연히 취업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했고 하나뿐인 제 남동생도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제가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보태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혼자 남겨져서 아빠와 살아야 하는 엄마였죠. 처음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매일 밤마다 안부 전화를 걸고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택시 타고 내 자취방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엄마가 새벽 4시에 피난을 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참에 그냥 아빠랑 이혼하고 나랑 둘이서 살던 남동생이 군대 갔다 오면 셋이서 살던지 하자고 말했었는데 엄마는 몇 시간 후에 아빠 출근하는데 아침밥 챙겨줘야 한다며 다시 첫 차를 타고 돌아가셨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아빠랑 같이 살면서 욕먹고 손찌검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시는 분이에요. 어차피 엄마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와 남동생은 마음속에 큰 병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 특히 남자들을 대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제 동생은 아빠의 영향으로 술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처음 취직했던 직장에서 하도 회식을 강요하는 바람에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술이라면 완전 질색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직도 엄마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 요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두 분은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오히려 별일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어찌됐건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지난 봄에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제 부모님 상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놓았고 사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결혼 승낙 받겠다고 찾아갔을 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남동생까지 같이 나갔고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부모님까지 셋이 나왔어요. 초반에는 너무 어색하고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술이라도 한잔해야 말이 나올 것 같다며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제 동생이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술을 시키냐고 말리려고 했지만 아빠는 너무 어색한 분위기라 사돈 어른과 딱 한 잔만 하겠다며 굳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상견례 자리는 완전 지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빠는 소주를 4병이나 주문했고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딱 3잔 정도를 받아 마셨을 뿐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우리 아빠가 마셨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취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잊어버리고 엄마와 저한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는 울고 싶었고 상견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예비 시부모님조차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만하라며 소리 지르고 아빠를 말린 건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왜 누나 상견례하는 좋은 날까지 아빠 술주정을 받아줘야 하냐고 그냥 자기랑 같이 집에 가자고 아빠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붙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심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죠. 식당 직원도 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남자친구와 아버님까지 가세해서 남동생과 아빠를 억지로 떼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는 완전 파토가 나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모시고 빨리 가라고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가 남아서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길래 제발 지금은 1분 1초라도 빨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저희 식구도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빠는 술이 잔뜩 취했는지 택시 안에서 코를 드르렁골며 속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빠였지만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남동생은 자긴 더 있다가는 아빠랑 크게 싸울 것 같다며 중간에 내려서 가버렸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려고 같이 택시에 타고 있었죠. 너무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는데 억지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하는 말이 저를 완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어요. 너는 네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맨날 오냐오냐 하니까 버릇 없는 것 좀 봐라. 아빠한테 화내고 대들고 사돈댁에서 그런 모습 보고 뭐라 생각하시겠어?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 생각하겠지.
평소에도 엄마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만큼은 엄마의 그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아빠가 술 취해서 난동 부릴 때는 아무 소리 없었는데 그나마 남동생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지만 돌아오는 건 이런 소리였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술 취해 난동 부린 아빠가 잘못이냐고 아니면 그걸 말리던 동생이 잘못이냐고 따졌더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힘으로 싸우려고 들면 어쩌냐고 끝까지 아빠 편을 드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엄마 아빠 일에 신경 안 쓸래. 싸웠다고 전화하지도 마. 그냥 나랑 명훈이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둘이서 싸우고 지지고 볶던지 알아서 하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택시를 멈춰달라 하고 내려버렸어요. 엄마는 너까지 왜 그러냐며 너라도 엄마 아빠를 이해해줘야지 집안의 장녀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때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빠가 나쁘고 엄마는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싹 무너져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들이고 쿵짝이 저렇게 잘 맞으니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고 있었구나 싶었죠.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에게 뒤늦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일로 남자친구나 그쪽 부모님이 저한테 정이 떨어져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다 이해하고 감내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집안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 걱정을 가장 먼저 해주었고 예비 시부모님도 오히려 자기들 가고 나서 별일 없었냐고 걱정을 해주시면서 부모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앞으로 제 행복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 오기 전까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처럼 울고 싶은 걸 참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하염없이 울고 말았네요. 남동생에게 저녁 늦게 전화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앞으로 집에 찾아갈 생각도 없고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라 했더니 자기도 이번 일로 완전 정 떨어졌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전혀 부모님한테 의견 따위 구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에게 맞춰서 준비했어요. 제가 일찌감치 직장 다니면서 충분한 결혼 비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도와달라는 소리 할 필요 없으니 그건 좋더라고요. 제 결혼식에도 부모님은 부르지 않기로 했고 신부 입장할 때는 저희 아빠가 아니라 시아버님 손을 잡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시댁에서 이해해 주셨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남동생까지만 올 거예요. 부모님과 친가외가 쪽 친척들도 전부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결혼식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불과 지난주에도 저희 엄마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아빠가 또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살려달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날 아침이면 해장국 끓여서 아침밥상 차릴 거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제가 도와줄 방법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도망을 치든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싸우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겨우니까 이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 했고요. 결혼하고 나면 핸드폰 번호도 몰래 바꿔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엄마는 저나 제 동생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아빠랑 이혼하라고 했고 이제는 저희 둘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엄마가 이혼한다고 하면 도와줄 능력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거부하고 또다시 아빠한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스스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괴물로 보입니다. 엄마 덕분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건 남녀 상관없이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매 맞아도 할 말 못하고 살지 말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